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상클럽의 정혜리입니다. 조금 전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가 끝났죠. 1대1 무승부긴 했지만 우리 선수들 잘 싸워줬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늘장 잘 버텨줘야 할 텐데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2,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던 코스피 오늘장 2,000포인트 부근에서 강보합 출발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뒤 다시 한번 2,000선을 내주고 있는 모습, 10포인트에 가까운 하락률 보이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외국인의 순매수로 지수 오늘장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요. 다시 한번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외인과 기관 동시 쌍끌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291억 원, 외국인 243억 원 동반 쌍끌이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만 사주고 있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2분기 실적 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던 삼성전자 오늘장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0.36% 하락을 기록하면서 13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오늘장 1% 넘는 하락률 보면서 시장 하방으로 이끌고 있고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SK하이닉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일까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만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쉬어가나 싶었는데 오늘 강보합권 불을 켜주면서 1.5%에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기아차, 신한지주, 삼성생명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LG화학만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반전한 채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흐름은 어떨까요?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기조 이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0.2% 오르면서 53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수급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와는 조금 다른 그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 양매도 나왔었는데요. 기관이 매수 전환해주고요. 외국인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 엿볼 수가 있고요. 개인도 오랜만에 하락 반전한 채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오른반에 빨간불 켜주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 오늘 1%에 넘는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 CJ 오쇼핑과 CJ E&M이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홈쇼핑주 흐름이 좋은데요. GS 홈쇼핑까지 1%대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고요. 다음과 CJM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보합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0원대 회복한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 약세에 동조하는 원화 분위기가 엿볼 수가 있고요. 오늘 23포인트까지 장중에 올라섰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022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선상클럽 두 선상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는지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하시죠. 김선유 멘토의 선상 코멘터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확인 후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박스권 1980포인트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상클럽을 이끌어주시는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김선유 멘토님, 상차트의 이상도 멘토님 오늘도 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에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오늘장 시황 코멘터리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미 FOMC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모습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일까요? 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번 주 내내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뭡니까? FOMC 회의 봐야 된다. 결과 봐야 된다. 시장 조심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1991포인트까지 현재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군들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이 흐름 자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그 수급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외인들과 기관 현재 코스피에서 양매도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요. 얼마나 지금 사고 팝니까?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많은 물량이 안 나와요.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는 죽지 않았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은요. 서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대응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장 외인들 기관 팝니다. 다 팔고 나가고 있어요. 코스닥 볼게요. 자, 코스닥은 근데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자, 제가 코스닥이 더 강세가 나올 것이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강세가 나올 것이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잘 맞아 떨어지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됩니까? 내일 사야 됩니다. 내일 오전에 결과 보고 그때 국내 시장 보고 대응하고 나서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 얘기 나와버리면 지수 어떻게 됩니까? 완전 폭락할 수가 있어요. 그 포인트 한번 쉬고 그 다음날 또 조정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거 아니면 긍정적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내일 시장 굉장히 좋게 나오겠죠? 그럼 그땐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을 좀 여유롭게 보십시오. 오늘 조정 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직 모릅니다. 내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관망하시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종목을 갖고 나왔다는 거. 어제도 삼성 엔진을 갖고 나왔는데 잘 가고 있죠? 여러분 저는 지수랑 다르게 움직입니다. 저 종목들은요. 왜?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수급이 살아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내내 강조하신 점이 FOMC를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오늘 주셨고요.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김선유 멘토님이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론 멘토님 180포인트 기다려봐야 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1980포인트 다들 아실 겁니다. 제 얼굴만 보면 이제 1980이 떠오르실 때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던 게 바로 1980포인트겠죠.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을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라크 내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완화가 되면서 지수 자체가 좀 올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거기 안에 내부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 금융주가 올랐고, 그리고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중소형주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도 이 뉴스거리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대형주가 오르지 왜 중소형주가 올랐을까?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펼쳐지고 있구나. 그리고 금융주는 많이 빠져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JP모건 이런 주가들이 조금 올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더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포인트에서는 눈치 보기 그리고 박스권에 대한 부분, 그러면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 대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980포인트가 너무나 기다려지는 자리입니다. 1980포인트 자체를 지지하지 않고 그냥 뜬바닥 상태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 포인트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고요. 1982, 1983까지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권역으로, 대신 거기 밑에 내려왔을 때는 정확하게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아무래도 2000선엔 부근에서 저항대가 두터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펼쳐진 만큼 그에 알맞는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선상주가 지난주부터 계속 선상주 종목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선상주들의 성적표는 어떤지 수익률 확인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의 선상주 종목들의 성적표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장 거의 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었는데요. 다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두산 인프라는 고어 2%가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편입을 한 삼성 엔지니어링도 0.9%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의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제야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남선 알루미늄은 무려 3%가 넘는 강한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선상주가 공개가 되고 계속 수익률이 쌓이고 있는데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선상주 들고 나오셨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힌트 바로 나갑니다. 네, 김선윤 멘토님의 선상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E가 들어간 종목이니까 잘 찾아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오늘 선상주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선윤 멘토님의 힌트부터 살짝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 알파벳 바로 앞에 원래 띄어쓰기가 한 칸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파벳 E가 들어간 종목이니까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상로 멘토님 하루 쉬어가시네요? 네, 제가 뭐 한 개 힌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선윤 멘토의 종목은 우리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본사는 상암동에 있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도 멘토님까지 힌트까지 주셨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정답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만나기 전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선상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죠. 네, 오늘의 선상클럽 첫 번째 시청자 OCI 8754님이 매수해도 될까요? 문자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김선윤 멘토님, 아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아직은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오늘은 김선윤 멘토님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OCI 2%, 하나케미칼 1.3%, 뭐 넥솔론, S에너지, SK 등등등 대부분 다 종목들이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OCI 오늘 올라간단 말이죠. 사실 뭐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작년 12월 바닥으로 인식이 됐던 포인트 17만원 라인 벌써 세 번째 도달한 이후에 반등 포인트란 말이죠. 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궁금하실 시점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데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된다라는 좀 판단입니다. 최소한 이 종목 진짜 가기 위해서는요. 현재 이 구간 자체, 갇혀있던 이 구간 자체 돌파해줘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그래서 도달해줘야 되는 구간 자체가 저는 18만원 위로 가고 18만 5천원 위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라인 그려줄 때 그때 좀 들어가야지 그 다음 구간으로 노릴 수 있는 구간이 21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장에 들어가는 것은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를 때까지 그냥 사서 기다리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왜 이걸 수익을 놓치잔 말이냐?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초보적인 관점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확인된 이후에 안전한 판이 완성된 이후에 들어가야지 지금 일본 땅에 지진 나기 직전에 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진 나고 있는데 지금 여행 가실 거예요? 아닙니다. 완벽하게 안착될 때 그때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으로서는 지금 흐름은 지켜봐야 된다. 수급적인 매력도도 아직은 확인 안 됐습니다. 좀 더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아직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도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 확인하고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오늘 갭이 떠서 출발한 지 현재 2%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태양광주 흐름이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주 흐름이 좋아도 OCI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OCI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항상 산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적인 부분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주식은 인위적인 겁니다.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고, 그리고 돈이 투입되지 않으면 주가는 자체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OCI 같은 경우 2010년, 2011년도에 화랑기 그만큼 65만 7천 원까지 주가가 올랐고 현재는 17만 3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도 지금 산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매집에 대한 기간을 제가 대형주는 최소한 1년 이상은 매집이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OCI 같은 경우 이런 주가의 경우에는 최소 매집이 2년, 3년 정도는 이어져야지만 물량 자체가 해소가 다 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리기가 상당히 버겁다는 거죠. 올리려고 하더라도 앞서 있던 산 위에 올라가 있던 휴식을 하고 있던 자들이 내려와서 미리 팔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OCI가 정말 주가 자체가 크게 탄력 있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실질적인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OCI는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악성 매물이 많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OCI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실적이 개선되는 거, 바로 흑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꼭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 투자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네, OCI의 악성 매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뒷받침된 후에 투자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상담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시청자, 선상클럽 LG화학 매수해도 될까요? 534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 X의견 추진해서 조정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상윤 멘토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이번 주에 상해 기차에 완성차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한 후에 오늘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쪽과 연관되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네. 특히 배터리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고, 우리가 단적인 예로 시청자분들을 잠시 제가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미국이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는 여기에서 점유율 자체를 몇만 대를 공급하게, 100만 대를 공급하겠다, 아니면 몇십만 대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50만 대를 추가적으로 증설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국은 점유율을 올립니다. 네. 중국은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그만큼 캐파 자체가 중국의 캐파와 그리고 세계 글로벌 다른 국가들의 캐파는 상당히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중국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LG화학이 물론 긍정적일 수가 있겠지만, 그냥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 차트의 눌림목 구간에 우리가 매수를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선이 나와 있죠. 여기에 이 포인트가 2013년 11월 14일 날 빨간색 화살표가 강하게 눈에 띕니다. 이 자리 기준으로 한번 보고, 자, 어떻습니까? 지금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갭까지 동반을 했던 모습이고, 그럼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같은 자리도 물론 괜찮지만 제가 보는 가격으로는 이 갭 자체를 좀 더 매수에 대한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지가 확실해지면 그때는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상 이 자리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붙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 물량 자체, 6월 16일 날 물량을 우리가 매수에 대한 물량으로 좀 더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의 주가 자체를 좀 더 지지를 한번 확인하고 추가적인 베팅을 들어가는 자리가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주는 모습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이번에 연관이 되면서 좋은 흐름 엿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선유 멘토님, 수급 흐름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제가 LG화학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똑같은 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외우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외웠다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3월달 바닥 차트 갑니다. 3월 바닥이고요. 5월 바닥, 이런 차트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바닥이잖아요. 제가 이때 뭐 했습니까? 그냥 라인 이었습니다. 참 쉽게 여러분 라인 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못 만들었습니까? 뭐가 있죠? 똑같이 평행하게 라인 잡고 당황하지 말고 위로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요렇게. 딱 맞아 그러면 떨어지네요. 지금 뭐죠? 고점, 세 번째 고점 구간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죠. 기다려봐야 되죠. 자,
모멘텀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좋은 모멘텀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거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점부터 27만 원까지 깨진다고 해서 나쁜 종목인가요? 죽일 놈의 종목인가요? 아닙니다. 좋은 종목,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거죠. 기다려보시죠. 조금 더 슈팅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은 절대적인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좋아요. 실적, 중국 쪽, 지금 중국 쪽에서 또 추가 수주 나와주면서 추가 이제 그 공급 계약하면서 얼마나 그 배터리 납품을 하냐면요. 중국 전체 전기자동차 비중에서 60%랍니다. 이건 대박이거든요. 그러면 급등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반응은 아직은 아니에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온 이후에 그때 들어가셔야지. 더 밑으로 안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정말 기다려보셔야 된다. 최소한 어디에 오셔야 되냐면요. 여기입니다. 28만 원은 와야지 매수하셔야죠. 그때부터 보셔야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좋은 호재거리가 많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선유 멘토의 추세선을 딱 그어보니까 아직 딱 답이 나오네요.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적정 가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안전진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시청자 문자 받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네, 소리바다 매수해도 될까요? 2774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김선윤 멘토님 O 의견 주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역시 악재가 선 반영이 됐다. 매수해보자라는 O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매수는 통과된 것 같은데 이상루 멘토님 악재가 선 반영되면서 이젠 좀 괜찮을까요? 예, 소리바다. 이거는 아직 안 사셨습니까? 근데 이거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시간이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추격 매수밖에 안 되고 또 나중에 또 살려고 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우리가 딱 문의를 하셨으면 거기에서 살아내.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의견으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 이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자, 제가 소리바다를 말씀을 드릴 때 뭘 말씀드렸습니까? 자, 삼성뮤직에 대한 할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삼성뮤직이 할인 이벤트를 꾸준히 한다는 거는 이미 악재에 대한 선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소리바다가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때 KT뮤직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요. 자, KT뮤직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간다는 거죠. 그런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삼성뮤직과의 제휴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고 하단에서 큰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거래량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권이 지금 다져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세가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대에서 돌파 이런 패턴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돌파를 할 때마다 이제 실적만 체크하시면 되는 시기고, 현재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은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의견을 조금 드려야지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신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하단 가격대 여기죠. 여기에 이 빨간색 시그널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과매도 구간을 여기서 거쳤습니다.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상단에서 강한 지금 매수 수급이 한번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올리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시고 지금은 매수에 대한 타이밍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바다 상담 받아봤는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장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장에 소리바다 문자 주신 분들 상담해 드렸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좀 비중 작게 가져가 보자라는 그때 코멘트 해주셨는데 역시나 오늘도 긍정적인 멘트 달아주셨네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로 멘토님과 제가 둘이 같이 5라고 사인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수급은 없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차트만 좀 보면 괜찮다 말씀 좀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벌써 이게 질문이 여러 번 나왔던, 문의가 들어왔던 종목인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또 5를 좀 드리는 것은 또 한 번의 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잡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크게 아직 상승을 하지 못한 상태죠.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온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요 라인을 조금 그래도 타이트하게 잡아보자면요. 이 정도 라인을 잡아서 다음 포인트 자체는 그래도 3,600원 정도까지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 추세를 유지만 한다면
여기서 누구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아직은 그 포인트는 안 나와요. 수급적인 부분은 전혀 없어요.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더 나는지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흐름은 상승 쪽이라는 거. 그래서 나쁘진 않겠다. 대신에 이게 수급적인 부분, 실적인 부분 모멘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뉴스에 움직이는 그렇죠. 이벤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작게만 하셔가지고 좀 가져가 보자. 이런 관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나 실적이 뒷받침해 주기보다는 이벤트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비중은 작게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시청자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네, 오늘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3122님께서 세코닉스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시점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아니다, 이제 21선 돌파했다라는 김선우 멘토님 의견 들어봤고요. 이상로 멘토님도 종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 안 듣는 중에 오늘의 선상주 힌트가 공개가 되는데요. C로 시작하는 종목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세코닉스 문의해 주셨는데 매도 타이밍 여쭤봐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아직 종가를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세코닉스나 뭐 지금 대부분의 뭐 IT 기업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기업의 실적적인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차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성을 지금은 조금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세코닉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차트가 상당히 난해하죠. 요럴 때는 우리가 잠시 살짝 이거 거꾸로 보기를 딱 하시면 이제 차트가 딱 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끄어보자고요. 이 17,5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꾸준히 하방 자체, 지금은 자, 오버히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강한 지금 상승세, 하락세가 동반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다시 한번 더 원상태를 한번 돌려보시면, 자, 과매도 구간이 여기였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강한 돌파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세코닉스가 정말 주가를 올리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오늘 종가는 분명히 17,500원 이상에서 체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주가 추이를 한 번 더 돌파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세가 탄력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과정이 조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리 뭐 파시지 말고 오늘 종가까지 좀 더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일 갭 상승이 뜨는지 여부만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정리하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만큼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 번 더 급락보다는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경우의 수가 좀 더 확률이 높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오늘 종가까지 꼭 확인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500원 부근에 도달을 하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김선희 멘토님, 이제 21선 돌파했다, 좀 더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이실 것 같은데 21선 위에서 윗꼬리 달고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 급등하니까 네. 아무래도 매도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세코닉스 어디다 납품합니까? LG 쪽으로 갑니다. 자, LG 요즘에 스마트폰 잘 팔립니다. 꾸준하게 매출 확대 가능성 남아있는 종목이에요. 이걸 왜 굳이 이거 얼마에 사신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 그 매도 의견 주시는 분들 매수가는 좀 적어 주십시오. 참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얼마에 사신 겁니까 도대체? 만약에 바닥에 사셨다, 15,000원 초반대 사셨다 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매도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원래 지켜야 될 라인 자체가 얼마였냐면요, 이전에 22,000원 라인 자체가 바닥 라인으로 해서 적혀있던 구간입니다. 이렇게 있던 구간이라고요. 그럼 이 갭을 지금 메꿀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자체가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 1분기보다는 그래도 양호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코스닥 쪽에서 그래도 세코닉스 인기 있는 종목인데 매수하려고 달려들지 않을까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최소 못 가더라도 저는 이거 2만원까지는 천천히 갈 수 있다 봅니다. 빨리는 안 갈 겁니다. 천천히 갈 거니까요. 아직은 팔 때 아니다. 가져가 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도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미춤까지 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리면 저희가 맞춤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문자 주실 때는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013-3366-0110번 같은 번호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네, 오늘 문자 상담 꾸준히 들어오고 주고 있네요. 3832님이 삼성화재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기관 매수 시 추가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상승 추세 안에 가격이 문제다라는 X 의견 주셨습니다.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봅니다. 이상루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보죠. 네, 삼성화재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냈던 종목군이기도 하고 종목을 보시는 눈은 100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이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비싼 가격에 사면 정말 나쁜 주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아래에서 산다면 그만큼 또 좋은 주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삼성그룹 이슈가 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권이 조금 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을 특화시키는 부분을 나누겠다라는 이슈도 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자리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인 단파동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상. 자, 1차적인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꺾이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만 사실상 오늘 1%의 상승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하단의 이 맥점 자리 이 자리가 좀 더 강력한 지지선을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로 유출을 한번 해보시면 하단 자리를 한번 더 기다리시자. 그래서 하단에서 다시 한번 더 변곡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종목은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좀 더 기다리시고 아래 가격에서 잡아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화재 좋은 종목을 잘 찾으신 것 같은데요. 적정가가 문제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매수 타이밍이 올 때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김선윤 멘토님도 기관의 수급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16일 이번 주부터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은 어떤가요? 네, 참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매수하려는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수급 들어오면 그때 확 잡으시는 건데 자 3월 바닥입니다. 그렇죠? 3월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바닥 20에서 타고 가는 4월 바닥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현재 바닥인지에 대한 부분은 체크해봐야 돼요. 근데 네. 라인으로 볼 때는 추세로 볼 때는 바닥 확인은 거의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최근에 수급 보니까 기간은 이틀 동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매수량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많지가 않아요. 사실 거래량 자체도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장 끝나고 봤을 때 기간 매수가 잡혀주면서 좀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외인 이틀 동안 매도 나갔습니다. 외인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시장 외인들의 매수가 좀 잡혀주면서 어쨌든 플러스권의 움직임은 나와줍니다. 지금 외인들이 1위부터 3위까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상승 분위기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은 내일 결정이 납니다. 내일 오늘 확인하고 기간 매수 들어온다면 내일도 기간 매수 들어와주면서 그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1차적으로 라인을 잡아드릴게요. 자,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쉽습니다.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이게 첫 번째 중간 라인이고요. 그 다음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자, 두 번째 라인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구간 자체 어디로 판단할 수가 있냐면요. 이 갭을 메운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때 보였던 박스권의 어디 중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26만 5천원 보이네요. 26만 5천원 1차 라인 되고 그 다음 라인 박스권 상단 라인인 27만원. 그럼 27만원 어떤 라인이죠? 항상 강조드리던 바닥, 고점, 바닥, 여기는 이제 새로운 라인이고요.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고 두 번째 올라가는 포인트 되죠. 딱 맞아 떨어지는 중간 라인까지. 27만원 간 이후에 그 다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차는 26만 5천원, 2027만원, 그 다음은 이제 그 위에인데, 내일, 오늘장 끝나고 확인해 봐야 되고요. 내일 시장도 매수가 들어오는지. 내일 오전부터 기간 매수 들어오는 거 보이면요. 그때 매수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선과 수급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기관이 들어오는지 매수 사인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때 매수 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1 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고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네, 다음 시청자 문의 주셨습니다. LG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187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윤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기관 매도가 보인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박스권 돌파가 관건이다라면서 X 의견 나란히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LG전자 바닥 찍고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도 함께 체크해 봐야겠죠. 이번에는 김선윤 멘토님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자, LG전자 정말 좋아요. 무서울 정도로 상승을 했고 잘 갑니다. 월드컵 수혜도 받았고 그다음에 신규 출시한 G3 효과, G3도 굉장히 좀 스마트폰이 잘 나왔기 때문에 판매는 굉장히 잘 나와주면서 주가가 잘 갔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고민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6월달 한번 치고 올라간 이후에 한 현재가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크게 치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요. 정말 많은 수량, 외인들과 기관들이 정말 이거는 싸그리 매수다. 싹싹 잡아주면서 쓸어 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잠정치긴 합니다. 소폭이나마 LG전자 기관 매도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굉장히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매도세가 보이네요. 자, 현재점 잠깐 볼까요? 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외인 매도가 순 매도세가 지금 10,000주 이상, 11,000주 이상 훨씬 많이 잡히고 있네요. 지금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살 수 없는 종목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라인 잡아볼까요? 또 쉬운 거 갑니다. 여기 바닥이었죠? 그쵸? 여기 또 바닥입니다. 여기 바닥이잖아요. 라인 이어보자고요. 여기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어보자고요. 바닥부터 또 이어봅니다. 평행하게 또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 뭡니까? 또다시 고점 포인트, 지워졌네요. 또다시 고점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셔도 아니잖아요. 지금 위험하잖아요. 어디 오면 사야 됩니까? 최소한 내려왔을 때 이럴 때 매수 들어와야지 지금 이거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으십시오. 기다려보시고 또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확인해 봐도 그리고 추세선을 그거 봐도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현재 박스권 횡보 중입니다. 이상노 멘토님 역시 기다려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박스권 안에 놓여 있는 전형적인 차트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모습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왔던 구간 자체가 2013년 6월 7일, 그리고 2013년 6월 13일, 두 번의 연이틀, 빨간색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과매도에 불을 켜는 그런 날이었죠. 그 가격 자체를 옆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작은 박수권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 구간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돌파를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태다. 그럼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하단의 거래량,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힘 자체가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를 크게 올리기는 조금 버거워 보이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쉬어가는 모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은 조금은 보류를 조금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래서 LG전자가 아무리 좋더라도 좀 더 쉬어갈 때 우리가 타이밍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13-3366-0110번 같은 번호로 자세한 상담 문자 다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죠. 네,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8423님이 매수해도 될까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현대제철 좋다, 아주 좋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장기적으로 지켜보세요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역시나 두 분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제철 지금 김선윤 멘토의 포트에 담겨 있어서 수익률까지 보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 시청 조금 늦게 하셨나 봐요. 역시나 좋은 종목이죠? 네, 현대제철 오후장에도 말씀을 드리고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익은 안 나고 있지만 그래도 잘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보다 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가 PBR이 0.8배, 현대제철은 0.6배이고요. 제가 이거 막상막하 투맨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현재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적인 관점, 중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 다 좋은 종목입니다. 갈 수 있는 종목. 지금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한번 치고 올라갈 거예요. 또다시 또 이슈가, 정책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총리가 좀 바뀌게 되는데 갑자기 이름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분께서 이제 추경 정책과 더불어서 내수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화학주나 철강주나 은행주 좋을 거예요. 그러면 현대제철, 포스코보다 싼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5월 달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현대기아가. 그럼 고스란히 어디로 갑니까? 현대제철 실적으로 가잖아요. 그 포인트 좀 보십시오. 주가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서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의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인 만큼 좋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균 멘토님 여기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좋은가요?
네, 뭐 현대제철은 뭐 무난하게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상 뭐 철강주는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수급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하방에서 낙폭과대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현재는 기관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미미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의 변수적인 부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장이기 때문에 개별주가 움직인다는 부분이 지금 철강주가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회사의 가치 자체는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스코 둘 다 좋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회사 1위가 또다시 포스코로 선정이 됐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전형적으로 요 바닥 시그널 자체를 지지점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시그널이 나왔던 때가 지금 2013년 6월 20일이거든요. 그럼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꾸준히 지지가 나타나면서 하단에서 큰 거래량이 나타나더라도 이 가격대를 깨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가격대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러면 바닥에 대한 부분은 68,000원, 67,000원대를 바닥으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베팅 자체가 올라올 때마다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업황적으로나 아니면 기업의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바닥 시그널을 벗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시고 장기적인 대안 투자가 바로 뭐 현대제철이나 아니면 포스코 같은 철강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권을 벗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철강주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사연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네, 다음 문자 상담은 다음입니다. 다음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고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희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바닥 확인 중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반등 시그널에 주목하세요라면서 역시나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뭐 저희가 카카오 합병설 인해서 최고가 찍고 현재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좀 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선희 멘토님 제시해 주시죠. 정말 이거를 그 고점에 사셨는지, 제가 그때 진짜 방송에서 며칠 동안 매도해라 하고 10만원 위에서, 네. 그리고 언제였냐면요, 5월 29일날 목요일날 28일날 제가 다음날 상한가 풀리면 이거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이때 사시는 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제가 부탁드리는 이 꼭대기가 아니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2013년 초나 2012년 거의 말쯤에 샀다 생각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실 분은 아니라 생각해요. 이렇게 사실 분이 서울경제 방송을 봤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생각하고 1년 전에 사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지금 치고 가는 분위기 나옵니다. 모멘텀은 분명히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2등과 2등 기업의 합작 회사는 잘 되는 경우가 없었다. 다음 만년 2등. 라인이 아니죠. 그죠? 라인 맞죠? 라인이 아니고 뭐죠? 카카오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등이지 만년 2등입니다. 네. 네이버 라인이 짱이라고요. 못 따라간다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지금 뻗쳐놨나요? 네이버만 쫙 뻗쳐놨지,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만 우물한 개구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안에서만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이거를 기대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지만, 근데 바닥은 확인하고서 다시 거래량 다 줄었지만은 확인하고 올라가는 분위기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는 봐야 됩니다. 얼마나 갈지. 대신에 부탁드리는 것은 한 10만 원 정도 오면은 네. 정리하시고, 또 하나, 만약에 이거 최근에 6월 저점이었던 91,000원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21선 깨지면 골치 아파진다는 소리예요. 그 포인트 맞추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10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손실권역에 들어가 계신데, 우리 방송 조금 더 시청을 일찍 하셨으면 매수가를 좀 안전하게 잡으셨을 텐데 우선 현재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대응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역시나 부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이분 참 안타깝네요. 저희 방송 좀만 일찍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겠죠. 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번 믿죠. 보시고 네. 그 하실 겁니다. 저는 시청자분을 믿습니다. 꼭지는 절대 안 잡으셨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해결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금 96,000원 주가, 그리고 104,000원보다는 하단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걱정됩니다. 맞죠? 더 빠질까 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올라오는 자리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가에 대해서 상당한 거래량이 지금 출몰을 하고 난 다음에 하단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그런 권역에 해당하거든요. 다행히 돌아서 올라가면서 거래량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은 거래량의 다이버전스, 주가의 다이버전스 현상을 바라고 있구나. 자,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기조에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할 때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상승 방향이든 하방이든 두 가지를 열어놓으시고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대로 한 방에 만약에 혹시나 이날 사셨으면 이대로 한 방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살짝 올렸다가 네. 거기서 이제 물량 자체를 넘기면서 끝나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겠고 지금 다음 카카오 합병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기업의 자체에서 너무나 고점에서 사서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것이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어차피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1인자인 내부의 점유율은 어차피 조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다음과 카카오에 대한 반짝적인 실적 자체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하시자. 보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큰 양봉이 형성됐을 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AS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손실권역에 들어와 보니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반등 시그널 주목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문자 상담만 계속 받다 보니까 전화 시청자가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화. 한화. 예.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매도요. 네, 매수가 얼마세요? 35,000원. 35,000원. 현재 손실권역인데 저희가 빠르게 상담해 드릴게요. 김선희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35,000원에 들고 계시는데 꽤나 오래되셨잖아요. 올해 사셨나요, 올해? 예, 예.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조금 파시기도 힘든 상황인데 제가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려보는 게요. 이전에 쌍바닥 확인해야 됩니다. 2012년 바닥 포인트까지 내려왔거든요. 사실 이 바닥을 깨기는 불가능한 게 유럽 위기 때 그리스 사태 이후로 바닥을 친 게 25,850원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26,200원이죠. 더 깨질 가능성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버티시면 올라가는데 대신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에 왔을 때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간은 어머니 연말까지 갈 거예요. 연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연말이니까 아니면 내년 초에요. 시간 여유 가지시고 홀딩 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머니? 힘내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어머님 우선 버티기 전략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은 사실상 손절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지금 제가 볼 때 한 30%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자 냉정하게 우리가 이걸 복구를 하려고 하면 60%의 이득이 나야지만 복구가 됩니다. 그 60%를 내기가 사실상 1년 안에 낸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좀 더 사실상 좀 올라갔을 때 그래 좀 덜어내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여기에서 아이고 어떡하노 벌써 지나갔습니다. 네. 걱정 자체는 이미 걱정 인형이 들이쁘고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바닥권에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를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은 좀 더 버티셔야 됩니다.
네, 어머니. 이제는 네. 손들의 의미가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좀 더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고요. 다음번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미리 좀 안전진단 좀 받아보세요. 그게 언제쯤 되는지요? 몇 월 달쯤? 몇 월차쯤 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네. 1년 안에는 다시 한번 주가 크게 올라옵니다. 1년, 최소 1년 이상은 들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네, 빼셨습니다. 어머니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저희가 번호 잘 메모해 드렸으니까요. 방송 끝난 후에 두 멘토님께 전화 주신다고 합니다. 기다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청자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빠르게 1시간 달려왔는데요. 오늘 전화 시청자보다 문자 상담 많이 해드린 점 좀 죄송하고요. 다음번에는 전화 상담 좀 더 많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도 함께 오늘 수고해 주셨고요. 선상클럽 저희가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